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 보면 참 멋있고 매력이 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멋있다가 아니라 완전히 정말 할 말을 다 잃어버릴 때가 그렇죠. 많습니다. 너무 멋있죠.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요, 악기 중에서도 피아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먼저 은혜로운 찬양 먼저 한번 감상하시죠. 예, 우리 송영민 형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하시죠. 네. 이야, 아니 우리가 오늘 피아니스트를 모셨잖아요. 네. 근데 배우가 나오시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아니요. 과찬이십니다. 우리 새롭게 하소서 오셨는데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직접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아니스트 송영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곳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도 약간 피아노의 그 저음 같아요. 네. 목소리도 정말 좋으세요. 그렇죠. 네. 아니, 정말 이 영민 형제의 외모를 보면은 배우라고 해도 정말 그러니까. 없을 정도로 네. 확실하시고 멋있으세요. 근데 실제로 드라마하고 영화에도 출연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드라마랑 영화를 찍었었는데 실제 제 얼굴은 나온 건 하나도 없고요. 네. 이제 예전에 JTBC에서 방영한 미래라는 드라마에서 그 유아인 씨가 이제 천재 피아니스트로 나왔는데 그분의 이제 실제 피아니스트로서 그 손이랑 뭐 이제 연주를 다 제가 직접 했고요. 네. 얼마 전에 개봉한 그 이병헌, 박정민 주연의 그것만이 내 세상 거기서도 역시 이제 제가 거기서 치는 피아노를 다 제가 직접 쳤었어요. 그랬군요. 근데 이게 드라마를 내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대역이었어도 저런 연주를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작품에 그렇게 출연하시게 된 거예요? 미래를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처음에 뭐 저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그냥 아는 피아노 치는 누나가 갑자기 네. 이제 메시지가 와서 영매야 너 키가 몇이야? 그러길래 한 178 돼요. 그랬더니 야 유아인이 무슨 피아노 치는 드라마를 한다는데 네. 거기 대역할 사람 뽑는다는데 너 관심 있냐고. 근데 이제 네. 그 메시지를 딱 받았을 때 아 이거 나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내 인생에 아주 큰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느낌이 그냥 한 번에 왔어요. 그래서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면 이분이 음악 감독님인데 음악 감독님한테 연락을 해라. 해서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이게 아무래도 대역이다 보니까 몸 체구도 비슷해야 돼. 그렇죠. 많은 것들이 네. 이제 필요해서 뭐 영민 씨 멀리서 찍은 사진, 가까이 손 사진, 뭐 위에서 찍은 거, 그다음에 영상 프로필 뭐 쫙 다 보내라고 해서 네네. 요구한 것들을 다 보내서 이제 한 6, 7명의 피아니스트를 추렸어요. 1차에서 네. 그쪽 제작사 측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이제 라이브 오디션을 해서 이제 뭐 절대 제가 그 사람들 중에 제일 잘 쳐서 된 건 정말 아니고 이제 많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제일 적임자가 적합하다. 네, 송영민이라는 사람이겠다라고 해서 저도 아주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됐었어요. 아니 이제 보통 우리가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 온다고 네. 그렇죠. 뭐 이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탄탄한 내공이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아무리 네. 뭐 이렇게 외모가 이미지가 비슷해도 그렇죠. 피아노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내공이 있으니까 결국 뽑히신 건데 피아노는 언제부터 네. 처음 피아노 시작한 건 이제 7살 때. 네. 아주 어릴 때부터 네, 그 누구나 시작하는 그 동네 학원에 네. 바이엘부터 네, 바이엘부터 했고 그 어느 아파트 단지에나 있는 네. 피아노, 수학, 미술 다 가르치는 네. 아줌마 네. 그 사람한테 그냥 가서 배우다가 그냥 계속 동네 학원만 네네. 이제 러시아 유학하기 전까지 전공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냥 학원만 계속 다녔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데려가서 레슨을 해주셨던 걸 텐데 뭔가 부모님의 의도가 있었나요? 나는 처음부터 피아니스트로 만들 거야 라든지. 그건 아니고 이제 제 그 아랫집에 사는 친구가 이제 뭐 피아노학원 다녀서 막 치고 있었는데 네. 그걸 듣고 제가 그냥 똑같이 치더래요. 그러니까 절대 음감이 있는 거를 이제 네. 부모님이 아시게 되셔서 그러면은 뭐 얘 어차피 피아노 시킬 거 아니니까 교회 반주 할 정도만 이제 가르쳐서 교회 반주나 하자. 네. 이제 요 마음으로 피아노 한번 배워볼래? 그래서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배우게 7살 때 됐어요. 시작을 하신 네, 거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느 동네나 늘 있는 피아노 학원에 네. 가서 피아노를 처음 이제 접했고 예. 엄마의 마음은 다음에 가서 교회에서 봉사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그 정도만 마음으로 그냥 네, 네.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어엿한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셔서 활동하시는데 본격적으로 내가 이걸 전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건 언제입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딱 됐을 때 네. 러시아로 피아노로 유학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너 혹시 제대로 피아노 공부해볼 생각 있냐? 이제 그렇게 여쭤보셨어요. 러시아로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마음은 제일 큰 건 그거였어. 유학 가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학교 안 다녀도 공부 안 해도 되고 엄마 아빠 잔소리도 없고 해방이다. 나 혼자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 14살, 15살이니까 네. 뭐 무슨 깊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네. 그래서 나 무조건 가겠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피아노 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네. 이 길이 이렇게 힘든 길인 줄은 정말 1도 상상도 못했고 네. 그냥 이런 동네 학원 다니는 피아노 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에 무조건 갈래요. 약간 이제 그렇게 해서 러시아 유학을 가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네, 중학교 만으로 13살 때. 그렇죠. 13살이면 정말 어린 나이인데 네. 혼자서 러시아로 간 혼자서 거예요? 갔어요. 네. 그럼 그곳에서 누군가가 계셨나요? 네, 그때 이제 그 선교사님이 네.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막 모스크바나 페터부르크 같이 엄청 큰 도시가 아니라 네. 굉장히 작은 시골 촌동네였어요. 그리고 네. 이제 목사님은 다른 곳에 계시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제가 이제 유학을 갈 도시에 자녀분 2명이랑 같이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일단은 그래도 선교사님 믿고 한번 보내보자 네. 이제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러시아로 가게 됐어요. 예. 거기서 그럼 좀 그 사모님께서 좀 네, 많이 사모님께서 도와주셨나요? 뭐 이제 학교 등록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네.
집 구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근데 또 그분은 그분대로 당연히 선교에 그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 있으시니까 뭐 저를 이렇게 막 하시거나 그러기에는 또 힘드셨어요. 그래서 네. 초반에 정착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네. 그 뒤로는 그냥 뭐 저 혼자 밥 해먹고 빨래하고 하면서 학교 다니고 중학교 했었어요. 2학년 때부터. 네. 아니 그 13살이면은 뭐 이제 사춘기가 막 시작돼서 네.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막상 떠나면 제일 그리운 게 부모고 집이죠. 집이잖아요. 진짜. 네. 러시아라는 것 그것도 아주 시골로 네. 좀 아주 이렇게 지방으로 가서 네. 공부를 했는데 부모님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그걸 가서 이제 느낀 거예요. 부모님의 소중함을. 예. 계란 후라이도 할 줄 몰랐어요. 그냥 이제 후라이팬에 계란을 깨면 늘 내가 먹는 그게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쁘게 이렇게 구워진.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밥에 김치만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그 삶을 살게. 솔직히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보고 싶어서 운 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중3이 됐을 나이 때 콩쿠르를 나가게 됐는데 네. 콩쿠르 이제 예선하기 바로 전날 레슨을 받았는데 선생님께 엄청 혼이 났어요. 이따위로 해서 무슨 콩쿠르 나가냐 이렇게 뭐 못 친다 그래서 막 레슨 3시간씩이나 받고 이제 연습하고 집에 오니까 밤 10시인 거예요. 네. 막 저녁도 안 먹고 연습했는데 이제 너무 지쳐서 뭐 밥 해 먹을 힘도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침대에 뻗어버렸어요. 네. 그랬다가 네. 갑자기 자다가 문득 내일 콩쿠르면 양복 입어야 되는데 나 저번에 양복 입고 셔츠 안 빨고 그냥 옷장에 처박아 놓은 것 같은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지. 막 이렇게 눈 비비고 일어나서 열었더니 아니야 다를까 이렇게 셔츠랑 꼬깃꼬깃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손빨래로 셔츠를 빨고 딱 다리미를 갖다 대는 순간 나도 엄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 장면이 아직도 제가 머릿속에 좀 남아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니까. 그렇죠. 사실 중학교 2학년이면 부모님 뒷바라지 그것도 뭐 콩쿨 대회 나가면 네. 양복 다 부모님 달아주고 그렇지, 다른 연습하고 오면 친구들은. 얼른 와요 밥 먹어 네. 이렇게 이제 관리를 좀 받아야 될 네. 나이인데 혼자서 그거를 다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싶은데 배 고프고 막 그렇죠. 배도 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죠. 집도 나면 다 그래. 그렇죠. 진짜, 네. 고생이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에 그러면 네. 내가 몸도 힘들고 스케줄도 힘들고 연습하는 것도 모든 네. 것들이 힘들었을 시기인데 신앙생활 하기도 네. 그러면 더불어 좀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정말 쉽지 않았고 그때 이제 러시아가 뭐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2000년에 제가 출국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그 한국인 선교사님 사모님도 선교 활동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하셨어서 제대로 된 교회 없이 저희 음대에 작은 홀이 있었어요. 네. 한 150명 정도 들어가시는 그 홀에서 매주 이렇게 러시아인의 한 명의 목사님 같은 분을 세우셔서 네.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이랑 러시아어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네. 뭐 당연히 우리말로 예배해도 힘든데 그렇죠. 솔직히 성경 네. 말씀이 러시아 말이니까 하나도 못 알아먹었는데 그래도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매주 그냥 교회를 갔었어요. 예배 드리고 그냥 오늘은 사모님이랑 같이 말씀 들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모님께서 제가 가고 한 3, 4개월 뒤에 목사님이 계시던 네. 다른 지방으로 아예 이사를 가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를 그래도 조금 케어해 줄 수 있는 한국인 어른은 이제 아무도 안 계시게 되는 상황이 네. 되었고, 그 러시아 교회조차도 이제 저희는 더 나가기가 쉽지 않아진 거예요. 그렇죠.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한국인 유학생들 몇 명 있었거든요. 네. 형 누나들끼리 모여서 주일에 그냥 우리들끼리 성경 읽고 서로 돌아가면서 그냥 한 절씩만 읽고 나는 이 말씀이 좀 와닿더라. 그냥 그렇게만 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꼭 이거 읽어오자. 뭐 고린도전서를 꼭 읽자. 뭐 잠언을 읽자. 뭐 이렇게 해서 야. 그렇게 모이고 하다가 또 그것도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어렵게 쉽지 않았겠네요, 정말. 네. 그래봤자 저 형 누나라고 해봤자 그렇죠.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렇게 정말 어찌 보면 피아노를 편안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어렵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를 계속 하셨고 네. 또 믿음 생활도 네.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네. 그래도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게 참 대단한 네,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라도 주의를 우리가 지키자 뭐 이랬던 거 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귀하게 여겼을
먹이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과 피아노도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성과가 좀 나타났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멀리 가서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 이제 처음 이제 그 학교를 입학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는 한국에서 전공도 아니었고 그냥 동네 학원만 다녔기 때문에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학교에서 제일 못 쳤어요. 당연히 전교 꼴등이에요. 그래요? 그랬어요. 그 어쨌든 예중 예고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또 우리나라 국기가 태권도라면 러시아 국기는 피아노다라고 할 만한 그 피아노가 강국인 나라인데 뭐 너무나도 당연히 제가 제일 못 쳤고 하지만 저는 꼭 이걸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그래서 진짜 막 새벽에 그 수위 아저씨한테 가서 문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제가 있던 동네가 시베리아 있는 데라서 막 영하 한 30도, 4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파카 껴입고 가서 문 열어달라고 해서 그러면은 새벽에는 그랜드 피아노로 연습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 방에 가서 막 맨날 새벽 2시, 3시 연습하고 해서 선생님들이 저보고 새벽 청년이라고 러시아 말로 그렇게. 아니, 난방은 나왔어요? 난방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러면 막 근데 열심히 치면은 이렇게 열이 나요. 몸이랑 손에 열이 나면은 그러면 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그래도 이제 제일 좋은 성적으로 이제 실기 시험을 늘 1등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또 중간에 전학을 조금 더 좋은 학교로 전학을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졸업할 때 러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최고 우등 졸업생한테만 주는 이렇게 빨간 졸업장이라고 하면 돼. 레드 디플롬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제가 그걸 받고 이제 졸업을 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좀 늦은 나이죠. 많이 피아노로는 늦은 나이인데 들어갈 땐 꼴찌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요.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네. 이야. 아니 얼마나 또 그 많은 땀과 눈물이 그 안에 섞여 있었을까 싶은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지탱해준 나만의 뭔가 힘이 있다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아직까지도 인생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한 6절, 7절 그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강하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힘없고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저는 그 러시아 처음 갔을 때부터 그 말씀을 우연히 읽고 이게 내가 되길 바란다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클래식 음악이라는 건 어릴 때부터 아주 제대로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예중 예고로 나오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코스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 잘 치고 아주 훌륭한 연주자들이 많이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한데 음악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된다면 그게 내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정말 크게 성공을 해서 이 말씀의 증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저같이 정말 약하고 가진 거 없지만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사실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하셨는데 그때 저 어렸을 때 선교원이었어요. 교회에 달려있는 어린이집이 옛날에 선교원이라고 있었죠. 선교원 원장 선생님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선교원에 가잖아요, 늘. 그래서 제가 쓰는 생활비랑 레슨비가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너무 자세히 다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들 똥을 좀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막 들쳐업고 하는데 저쪽에서 뭐 얼굴에 상처 하나 나면은 그 엄마한테 세상 잘못한 죄인이 돼서 막 고개 숙이고 해서 한 달에 얼마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게 이제 나의 레슨비가 된다는 걸 너무 자세한 상황을 다 알게 돼서 이렇게 유학생활하면서 해이해지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찍 철이 들었네요. 어릴 때부터 그런 일찍 철이 들어서. 아니 근데 이렇게 또
어머님 생각, 네. 또 말씀 붙들고 이렇게 네. 열심히 매달려왔던 우리 영민 형제도 네. 한때는 피아노를 그만두고 싶었다라는 네, 생각을 네. 한 적이 있었다고요. 네,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게 이제 20살 정도 됐을 때인데 그때쯤 되면 이제 제 주위에 뭐 선후배들은 막 기사에도 나오고 잡지에 네. 나오고 또 국제 콩쿠르에 입상하고 하면서 너무나도 다들 잘 나가는데 나는 콩쿠르는커녕 여전히 이 연습실에 처박혀서 한 마디 두 마디도 제대로 못 넘어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좀 그랬었어요. 내가 네. 만약에 게을리 살았다면 그랬을 수 있는데 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너무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고 보통 한 20대 초반 때면은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제 프로 연주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일반적인데 저희 선생님께서는 콩쿠르에 나간다고 했더니 너 사사에 내 이름 쓰지 마 이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길이 내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 굳이 내가 지금 이 베토벤 소나타 한 마디 못 넘어가는 거에 5시간씩 매달리는 게 과연 나의 길이 맞을까? 이제 뭐 내가 사실은 이제 러시아 말도 잘하고 너보다 잘하고 하는데 뭐 하다못해 여행사라도 취직하겠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할 만큼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했는데 이제 그러고 제가 우연히 정말 유명한 러시아 보리스 베레초프스키라는 피아니스트의 콘서트를 그냥 보러 갔어요. 저희 네. 학교에 네. 연주를 하러 와서. 근데 그걸 보는데 못 그만두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는데 알았어요. 내가 저 사람처럼 세계적인 대가는 될 수 없다라는 걸 이미. 내가 저렇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이 좋은 거 안 하면은 너무 후회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음악이 주는 아름다움과 위로가 그래 내가 저렇게 되지는 못할지언정 이거 해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드라마처럼 갑자기 제가 피아노를 잘 쳐진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죠. 똑같이 힘들고 연습실에 처박혀 있는 생활은 계속 지속됐었어요. 네. 그 정말 고비가 왔지만 내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날 우연히 그 영감이랄까요? 네.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네, 그런 분 그렇죠. 보면서 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네.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우리 영민 형제를 만나지. 그렇죠. 그때 포기했다면 포기했으면 여행사 가이드로 네. 만났을 거 아, 아니에요. 러시아 지금. 놀러가서 뵀을 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있어요. 모스크바에서 가이드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런 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이 길을 쭉 걷고 있었지만 또 네. 예술 쪽은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침체되는 시기들이 누구나에게나 한 네. 번쯤은 있지 않나요? 그런 것 지금도 같더라고요. 누군가는 그런 침체된 시기가 있을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어떻게 하면 좀 잘 이겨내거나 그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있더라고요. 저는 그쵸. 그럴 때는 조금 다시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천천히 그렇지.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고 특히 이제 신앙이 있는 친구라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내려놓고 그냥 천천히 한번 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동기부여가 들었어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막 가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네.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맞아요. 이제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근데 네. 다시 처음으로 지금 천천히 네. 다 내려놓고 돌아가서 내가 왜 이걸 했지? 네. 그리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가? 네. 뭐 이런 걸 생각하면 그러면은 사람이 조금 다시 차분해지면서 그런 거. 뭔가를 선택하기 좋지 네, 않을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영민 형제가 국제 콩쿠르 수상도 네. 굉장히 많이 하시고 네. 굉장히 그래도 탄탄대로를 달리셨는데 너무 네. 겸손하게 얘기하셨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조금 자랑도 좀 해주세요. 네, 네. 진짜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러다가 그런 힘든 시기가 계속 뭐 23, 4까지 계속 지속이 됐었어요. 이제 그래서 24살쯤이 돼서 이제 독일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의 이제 최고 연주자 과정, 최고 학위에 있는 그 학위 과정을 시험을 칠 것인가 아니면은 군대를 갈 것인가 네.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왔었는데 저는 더 하고 싶었어요. 네. 더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때 막 독일 학제가 미국식으로 바뀌고 하면서 그때 시험이 제일 치열한
시험이 됐었어요. 네. 원래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었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아 형미야 너 진짜 안 될 거야. 어차피 힘들어. 이번에 걔도 온대. 뭐 미국에서 걔도 시험 치러 누가 온대 막 이제 그리고 이제 한국은 뭐 시험 전에 대학교의 교수님을 만나서 컨택하고 하면은 막 입시 비리다, 부정이다 막 그러는데 독일은 그게 전혀 그렇지 않고 내가 배우고 싶은 선생님한테 가서 오디션 보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교수 컨택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컨택 안 하면은 학교 절대 뭐 안 된다, 힘들다 막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이제 그 고린도전서 말씀 이제 또 이제 생각이 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아무 교수님 만나지도 않고 네. 내가 생으로 학교 다 봐서 당신들 입 닫게 만들어 줄 거야. 네. 24살에 그때 패기로 그래서 네. 보여주겠다 해서 진짜로 그냥 시험 쫙 쳐버렸어요. 네.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원서 넣고 시험 치러 가서 이제 처음에 3군데를 봤는데 친 학교마다 다 합격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더 이상 뭐 시험 볼 필요도 없을 만큼 저에게는 너무 과한 좋은 선생님의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야.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쌓은 이제 커리어의 거의 80%가 사실 그곳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또 너무 좋은 제 지금 그러니까 동생 피아니스트를 만났어요. 거기서 이제 막 이게 뭐 형이 몰라서 못하는 거라고 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고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고 동생한테 네. 그리고 선생님도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때 이제 뭐 막 국제 콩쿠르에서 또 1등 하기도 하고 네. 또 아주 세계적인 무대에서 협연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곳에 갔을 때 한인 교회가 2군데 있었는데 네. 하나는 한 100명이 오는 교회가 있었고 네. 하나는 한 6-7명이 네. 있는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 가족 4명 빼면 3명이 성도님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늘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런 피아노 치는 능력을 가진 거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 그곳이 어디든 아주 부족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거 쓰라고 주신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늘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 작은 교회를 가서 이제 피아노 반주를 당연히 이제 했고 네. 뭐 그 전에 교회에서도 다 늘 피아노 반주를 제가 했었죠. 네. 여기서도 하다가 이제 성도가 한 2-3명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빼고 8명이 되게 됐어요. 부흥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성가대를 한번 만들어보자. 좋다. 네. 왜 뭐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가대를 만들어서 지휘도 피아노 치면서 지휘도 하고 8명이니까 뭐 막 대단한 큰 연습하고 할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제 딴에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했는데 그런 작은 것들이 이제 쌓여서 큰 선물을 저는 받은 것 같아요. 네. 아유, 정말 얘기 하나하나 들어보면, 너무 참, 뭐랄까,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참, 기특하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가서 그런 생각과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는 게, 다른 젊은이 같지 않게 참 대견스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본인 고백대로. 네. 근데 그렇게 정말 유럽에서 이제 커리어가 쌓여지면서 네네. 외국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었는데 네. 도리어 이제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유럽에서 잘 나갔는데 왜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럽에서 동양인 네. 특히 동양인 남자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어떤 거냐면 이제 클래식은 유럽의 정통 음악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 출발이 거기니까. 네. 우리나라로 치면 국악인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로 치면 국악인 건데 어떤 거냐면은 프랑스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가야금을 막 이렇게 뜯고 있으면 한복 입고 가야금 뜯고 있으면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그게 스타킹에 나오는 그런 웃기 서커스나 아니면 신기하다 이 정도지. 퍼포먼스 같이. 네, 그것이 네. 정말 하나의 예술로서 인정받으려면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렇구나. 그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제 유럽에서 검은 머리 남자가 뭐 바흐 베토벤의 연주를 해서 인정을 받으려면 정말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의 그런 수준이어야지만이 겨우 그냥 인정을 해줘요. 뭐 저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도 못했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오히려 저는 사실 유럽에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사는 게 저에게 기회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가족과 떨어져 살았었어요. 그치. 그렇게 부모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는 우리 민이랑 같은 하늘 아래서만 좀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나는 한국에서 살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이제 그래서 한국에 귀국을 해서 제가 뭐 한국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또 고향이 부산인데 이제 또 서울살이를 하는 뭐 그때는 서울 지리도 또 더 몰랐었어요. 네. 정말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입시 반주, 뭐 아니면 대학생들 이런 반주 같은 거부터 시작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반주했던 친구가 이제 뭐 졸업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작은 일부터 했지만 하나하나를 저는 소중히 여기고 허투루 하진 않았어요. 네, 최선을 다해. 절대 허투루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 뭐 조금씩 이제 일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저에게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친구들이 생겨서 이제 그 친구들을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티칭을 했고 또 정말 감사하게도 아주 기가 막힌 좋은 결과들이 또 나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제 이름이 알려지면서 많은 연주를 하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드라마를 찍게 됐었죠. 네. 그러니까요. 그 드라마도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드는데요. 진짜. 그 드라마로 인해서 또 요즘 더 활발히 공연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 이제 미래 후로 저는 정말 많은 기회를 얻게 됐었어요. 네,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고, 제가 그 찍을 때 많이 힘들었는데, 거기서 이 총괄 음악을 감독하시는 이제 김소향 선생님이랑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또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었는데, 서로 제일 많이 교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얘기가 바로 딱 통해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었지만 감사함으로 끝냈고, 많은 기회를 얻어서 연주 활동을 제일 이제 하이 커리어가 됐을 때 이제 큰 장벽이 왔죠. 군대. 이거 그래, 맞아.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됐고. 아직 안 됐었어요. 네. 그래, 우리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까먹고 있었네. 대한민국 남자에게 가장 큰 장벽. 장벽. 아이고, 군대를 어떡해. 나이는 이제 먹어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연예인들 왜 막 30에 군대 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제 저도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잘 나갈 때인데. 그럼 제일, 그래서 30살에 입대를 했어요. 2015년 1월에. 선임들이 막 20살, 22살 막 이런. 네, 막 그래서 그 입대하기 일주일 전에 제가 금호토울에서 독주회를 할 만큼 그렇게 바쁘게 살고, 그러니까 독주하고 일주일 뒤에 입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진짜 거기서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활동하고 드라마를 했더니 교회 가니까 다 아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쓰다 이제 제가 반주하고 성가에 반주하고 쓰임을 받다가 제가 이렇게 군악대 조교로 발령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해군이었는데 해군은 이제 훈련소가 진해 한 군데에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해군 입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 진해 훈련소의 교회를 거치게 돼 있어요. 이제 그곳에 제가 가게 돼서 목사님이 저랑 동갑이었어요. 보통 대위 군목 목사님이니까 86년생 이제 저랑 동갑이었는데 이제 서로 존대를 하면서 영민 형제님 그러면 여기서 한번 신우회를 군교의 신우회를 우리가 해군 교육사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어떻겠냐고. 여기는 모든 해군은 무조건 다 들어오는 곳이니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해서 만들었어요. 그 군악대, 제가 또 나이가 이제 막 31살에 군악대 조교에 막 그러니까 20살짜리 애들이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뭐 당연하고 수요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예배까지 다 군악대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고 주일날 이제 그 친구 훈련병들 상대로 이제 봉사하고 또 토요일마다 이제 해군에 있는 친구들 모아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진짜 군대에서 교회 제일 열심히 그러네요. 다녔던 거 같아요.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을 이제 꽤 길게 보냈는데 그걸 또 하나님이 이쁘게 보셨는지 제가 이제 입대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쌓아놓은 게 이제 다 무너지는 게 아닐까. 그렇지. 그렇죠. 2년 공대. 2년 나 말고도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너무 많고 너무 많은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이제 나는 잊혀질 거다라는 그런 불안감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군대에서 이미 제대 후 1년치의 스케줄이 다 차여져 버린 거예요. 네. 네, 하자. 뭐 이거 할 수 있어. 언제 하자. 그 사람들은 결코 잊지를 않았고. 잊지를 않고 계속 연락을 해주고 또 예술의 전당에서 독주회를 하려고 했더니 또 그게 대관 승인이 또 통과하고 네. 하면서 1년치 스케줄이 다 차여져 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이 일을 그렇죠.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네. 아 진짜 죽으란 법은 없구나 하면서 네. 그런 시절을 또 군에서 보내고 지금 제대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야. 사실. 계속 그러면 그 바쁜 시기들을 보내고 계신 거네요, 네, 여전히. 네. 근데 이렇게 영민 형제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네. 그 마음 그릇이 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선한 마음, 그 그릇이 정말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속 뭔가를 부어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피아니스트. 네, 진짜 연주와 활동을 네. 가장 많이 하는 네, 그걸 많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네, 그리고 계속해서 녹화 도중에 본인의 그 부족함, 겸손함, 네. 뭐 우리가 알기로는 최고의 그렇죠. 피아니스트인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더 와닿았던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를 어떻게 더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더 쓰실까 기대가 돼요. 맞아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네. 우리 영민 형제를 어떻게 쓰실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데 본인은 네. 아, 난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을 좀 내가 계획하고 활동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근데 그곳이 아마 결코 크고 화려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곳에 가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음악으로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길 바라고 있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뭐 피아니스트로서의 이제 욕심은 좀 더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연도 기획하고 궁극적으로는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도구의 아이콘이 될 수 있으면은 그것보다 더 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지금도 힘들게 본인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래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거 이제 그게 좀 바람이 있어요. 거룩한 욕심을 가졌어요. 아니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이미 그런 아이콘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들 쭉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난 참 약하고 미련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좀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져 있거나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민 형제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참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빛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라는 걸 많은 분들이 우리 송영민 형제를 통해서 발견했다면 오늘 피아노 연주하시는 거 몇 곡보다 더 많은 또 감동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음악인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 형제 되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